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들 다 들어오고 계시죠? 네, 오늘도 둘째 날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반갑게 기쁘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비디오 한번 시켜주시고 우리 반가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네요. 마음이 살아납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둘째 날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하시면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반갑게 항상 인사해 주시고 네 얼굴도 좀 봐주시고 좋습니다. 피곤함이 그새 다 가시고 다들 맑은 얼굴로 만나게 된 것 같네요. 네. 어제 이어서 우리 현장 교무님들을 위한 여름 훈련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훈련 비비빅 둘째 날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청정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어제 이어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 여름훈련을 준비하는 청소년 지도자 훈련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참 반가운 인연입니다. 비록 대면이 아닌 비접촉, 비대면이지만 그저 바라보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기쁘니 이 얼마나 좋은 인연인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더욱 진심을 다해 청소년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단위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며 요즘 청년 MZ세대에 대한 트렌드를 공부하는 마무리 특강과 정다운 친구를 박성근, 오법진, 조덕훈, 라상현, 강인호 교무님과 함께 불러보는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힘내고 집중해서 많은 배움을 얻게 하시고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우리 교당의 여름훈련을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은님의 크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우리 교무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또 신청하신 모든 교무님들이 거의 다 들어오셨네요. 네, 어제 이어서 우리 본격적인 둘째 날 일정 시작할 텐데요. 제가 어제 잠시 놓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훈련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눈높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온라인 훈련에서의 접속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용자 매뉴얼을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해서 훈련용으로 저희가 보급해 드릴 예정인데 아이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휴대폰보다는 패드나 노트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번 꼭 사용 환경을 챙겨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경우에 꼭 눈높이를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의를 하시거나 수업을 하시거나 법회를 진행하실 때 그 바라보는 청소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그 비디오 세팅과 화면 세팅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화면의 각도가 실제감을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시선 고정을 말씀드렸는데 시선을 고정하고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사용자 환경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름 훈련을 준비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두 번째가 바로 기도의 힘을 빌리기입니다. 제가
교당에서 근무할 때 많이 이용했던 방법인데요. 사실은 우리 모든 교화자들이, 제가출가 교도님들이 여름훈련을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많이 했어요. 기도의 힘을 빌리자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법 높은 스승님이나 또는 추천 교무님이나 부탁을 드려가지고, 교무님, 저 훈련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제가 힘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딱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부탁도 드려보기도 했고, 특히 또 교당에서 교감님에게, 교감님 저희 이번 여름훈련 꼭 성공하고 싶으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해서 교감님께 어린이훈련 부탁도 드려서 기도 좀 해보기도 했었고요. 또 교당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당부하시면서 이 기도의 힘을 빌리는 시간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7월이나 8월에 보통 교당에서 여름훈련을 진행하게 되시니까, 교당에서 7월달 월초 기도를 하실 때, 또 8월달 월초 기도를 하실 때 교당 월초 기도문에 꼭 우리 교당의 청소년 훈련의 일정과 장소와 주제들을 꼭 기입해서 전 교도님들이 같이 기운이 응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빌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무님들께서 염원하시는 이 청소년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하감하고 응감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빌리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도의 힘을 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단위 프로그램 활용법을 연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해조 천지 시간입니다. 우리 자료집에 보시면은 자료집 36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번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서 3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해조 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우리 나중에 보내드릴 우리 프로그램북에서는 10페이지에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동하게 됩니다. 프로그램북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종보사님께서 올해 신년 법문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첫 번째 던질 질문이 바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 문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시적으로 이 신년법문을 실천하는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부처의 힘을 자각하고 부처의 행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자각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들은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과 실천으로 사은에 대한 피은, 보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은, 보은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피은된 도를 잘 알아서 보은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바로 구해줘 천지인데요.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천지를 구해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기후와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생태적인 가치와 삶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무님들이 경험하고 학습하신 것 이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이미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이해를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천지은 시간에는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환경 자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해교육을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많은 사전학습이 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교무님과 청소년들의 만남에서 어떻게 그러면 대종사님은 천지은을 말씀하셨는지, 대종사님은 어떻게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자고 말씀하실지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연결하는 걸로 핵심을 잡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의 법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구해줘 천지 프로그램은 도입과
전개, 소통으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도입에서는 먼저 다양한 기후위기 교육과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천지은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개에서는 천지보온을 실천하는 두 가지 유무념을 만들어 보고 이걸 잘 적어 보고 나무 스탬프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시간에서는 나무 스탬프를 만들어 보고 나무 스탬프에 기재한 나의 유무념들을 발표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다음 장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도입에서 진행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탑 1.5도시를 우리 교무님들 알고 계시죠? 우리 혹시 스탑 1.5도시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교무님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너무나 많이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8월 22일이 무슨 날일지, 그 세 번째는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같이 해보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나눈 다음에 천지 피은의 강령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고 천지 피은의 강령을 통해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을 꼭 기억하게 해서 우리 기후위기와 천지은의 강령들을 잘 연결시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짧게 먼저 스탑 1.5도시에 대한 담론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정리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여기서 설명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세기 이후로 지구의 기온이 섭씨 1도씨가 상승했고 파리 기후협약 등에서 주요 특별보고서에서는 0.5도씨만 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이제 잠재적인 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섭씨 1.5도씨의 기온 상승에서 멈추면 그래도 우리가 회복 가능한 생태계의 복원을 담보할 수 있지만 2도씨나 그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정말 많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걸 전제해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1.5도씨에서 멈추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기후변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채 7년이 남지 않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7년 동안 이 스탑 1.5도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전 지구적인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섭씨 2도보다는 1.5도시에서 지구의 온난화를 통제할 때 지속 가능하고 회복 가능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같이 노력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무님들께서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로 발표하고 소통하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교무님께서는 정리해 주시면서 이 질문하기 시간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바로 8월 22일입니다. 이 부분은 들어보신 교무님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신 교무님도 계실 것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일정한 분량의 생태 용량을 사용한다고 전제했을 때 1년 365일을 기준으로 언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구의 생태 용량을 초과하는 날일까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자원의 양을 총 계산해 보니까 전 지구 평균에서 8월 22일 날 전 지구의 생태 용량을 다 쓰는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8월 23일부터는 미리 내년도의 지구 생태 용량을 땡겨다가 빌려다가 사용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8월 22일은 지구적인 평균이에요. 한국과 미국 등 이렇게 에너지와 생태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 PPT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4월 10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에 이 지구 생태 용량을 다 쓰는 날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좀 덜 쓰는 나라들의 이 생태 용량을 빌려다가 미리미리 더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출은 돈을 어디서 빌려올 수도 있고 하지만 지구의 생태라는 것은 어디서 빌려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은 다 고갈되고 회복 불능 상태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소모적인 재생 불가한
이거를 초과해서 살고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각인하고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이런 위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8월 22일은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과 생태의 문제들을 더욱더 각성하기 위해서 환경과 생태에 관련된 다양한 기념일을 정해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으로 다음 주에 다가올 6월 5일은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 교무님 계실까요? 내가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안다. 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시죠? 네, 우리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한번 남겨드릴 텐데요. 그 지구의 환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다양한 기념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간 것처럼 3월 27일은 우리 어스아워라고 하는 것처럼 지구촌 불끄기 운동을 진행하는 날이고 4월 22일은 지구의 날, 그리고 식목일이 4월 5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식목일도 있어요. 그래서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의 날이고요. 지난주 토요일은 우리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이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날 중에 하나가 10월 16일은 우리 MSG, 요즘에 놀면서에서 유행하는 MSG를 먹지 않는, 화학조미료를 덜 먹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고요. 또 11월 30일에는 그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도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기념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고 또 교당 법회들마다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12달 이렇게 환경 달력이라는 책이 있고 여기 보면은 다양한 기념일들이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그 생태와 환경에 관련 기념일을 검색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정보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법회나 또 청소년 만남의 날에 기념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하기 시간인데요. 이거는 그 단위 활동 프로그램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탄소 발자국 계산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영어로 된 영문 사이트인데요. 채팅창에서 이 사이트를 입력하시고 어렵지 않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채팅창을 같이 띄워보시거나 활동하시면서 하나하나 질문들을 우리 교무님들께서 아이들과 같이 질문을 나누시면서 소통해 보시면 너무 재미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얼마만큼의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만큼의 그 동물들의 유해하는 환경들을 하고 있는지를 같은 질문들이 단계별로 스텝별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과정들을 하나씩 문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탄소 발자국 계산기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요. 이 링크 잘 스크립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딱딱 짚어드리기만 한 이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수하시다 보면은 3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을 만큼의 매우 넉넉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요약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과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으시니까 검색해 보시면서 충분히 소화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이 천지은과 기후환경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운동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우리 원불교 환경연대에서도 어린이 관련 환경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그 원불교 환경연대의 조은숙 사무처장에게 문의하시면은 또 이런 정보들을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청소년국으로 문의해 주셔도 저희가 이런 자료와 정보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환경연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또 하나 우리 국가 환경교육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한번 다 남겨드렸는데요. 여기도 가보시면 어쩜 이렇게 정보와 자료들을 잘 정리했을까 싶은 감동을 받을 만큼 우리 환경교육 포털에 정보와 내용들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무님들께서는 이 천지은 수업하기 전에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좋은 컨텐츠와
동영상 자료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질문하기 우리 시간을 좀 정리해 보고요. 본격적인 나무 스탬프 만들기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프로그램북에서 이 천지은 여기 나무 스탬프를 제가 절지 형태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워크시트에서는 종이가 좀 얇게 인쇄가 돼서 저희가 두꺼운 종이 엽서를 따로 별지로 첨부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쉬워요. 아까 말씀했던 천지은과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 나무 스탬프 용지에다가 내가 실천하고 우리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스탑 1.5도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천지보온의 실천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천지보온 유무념을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 아이들이 2가지씩 적도록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절지선을 따라서 오르고 자르시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유무념, 두 번째 유무념을 적으시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적으시고 나중에 백지 혈인을 찍듯이 우리 사인펜이나 네임펜이나 스탬프를 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꾹 찍어서 여기에 나무 모양에다가 찍으시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짐한 유무념 2가지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백지연천 도장을 찍으시고 그것이 나뭇잎으로 완성이 돼서 하나의 나무 심기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나무 스탬프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지로 찍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나무가 불타버리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나무가 불타오른 게 아니라 나무가 가을에 단풍잎처럼 빨갛게 물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니까 색깔, 형형색색으로 나뭇잎 가루들을 다양하게 스탬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쉽고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해서 나무 스탬프를 통해서 유무념을 적으시고 나무 심기를 이렇게 엽서를 통해서 해보시면 되는 아주 좋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세워놓으시면은 자기 책상에서 꾸준히 나의 유무념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다짐이 가능한, 실천이 가능한 우리 천지보온 활동을 담보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훈련이고 온라인 활동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실제감을 높여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지도자가 딱 키를 잡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에게 유무념을 발표하도록 하시고 소통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지도자들께서 피드백으로 주고받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생각한 유무념들을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시면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실천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유무념의 실천 조작이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 교무님들께서 쉬운 사례들도 좀 전달해 주시면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은요, 우리 교무님들께서 환경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가 엑기스 강의 영상 3가지를 선별해 놨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교육 포털에 가시면은 다양한 정보가 있기도 하지만 또 유튜브에서 기후위기만 검색해 보셔도 굉장히 양질의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10대 기후활동가 김도연 학생이 그 강의한 틴 스피치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 청소년 눈높이에서 왜 이 기후행동이 필요한지를 너무 감동적인 메시지 전달해서 이걸 한번 꼭 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 강의는 우리 그 비정상회담으로 유명한 우리 미국인 타일러 러시가 그 2번째 지구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친구가 정리한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약속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것도 한번 꼭 보시면은 어떤 유무념을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강의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천지은 시간은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모원에 관계된 부모님 오신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우리 부모원 시간은
우리 안성에서 5번째로 유명한 우리 안성호 교무님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또 안성호 교무님과 함께 부모님 모시기 시간 같이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 혹시 우리 천지은에 관해서 질문하실 교무님 계신가요? 짧게라도 제가 질문 있으면은 또 말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질문이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안성호 교무님과 함께 부모님 오신 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무님들 감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쉬는 시간도 안 드리고 바로 드리네요. 네. 자, 이어서 부모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제목을 부모님 오신 날로 정했습니다. 지금 훈련 시즌이 여름이긴 하지만 또 5월 달 같을 때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부모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그래서 제목을 부모님 오신 날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료집은 41페이지고요. 또 책은 프로그램 북은 11페이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과 어린 학생들과 만날 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먼저 질문으로 저도 진행을 할 거고,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중도를 끌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과정 활동과 이 체험 활동, 미션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보고 아이들과도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아이들 만날 때 이 44가지 은혜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운 게 이 부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천지은도 눈에 보이지 않고 법률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부모와 동포은, 특히 부모님 은혜,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미션 이 자료집을 보시면 42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신념 법문에 맞게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지를 할 예정입니다. 정전에 나온 부모원의 뜻을 새기고 활동 미션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정전 원문을 함께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무님과 선창을 해도 되고 한 단락씩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때만큼은 마이크를 모두 켜고 이렇게 소리가 크더라도 읽어보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전 원문과 친숙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무님들도 함께 몸도 좀 풀 겸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다 하더라도 자력이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연과 인도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네. 이 피은의 강령을 읽고 다 돌아가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느낌이 있었는지, 감각이 되었는지,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지를 가지고 회화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단어, 그리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전의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또 잘 모르는 단어를 질문을 하게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 피은이 결국 은혜를 받는 건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가를 아는 거고, 그럼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대해서 설명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네,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성 가정 이렇게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를 단순히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원불교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생육하여 주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가르쳐주신 부모님, 이렇게 세 분류를 다 부모님으로 모신다는 것까지 더 확장시켜주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되면은 단순히 부모님에 대해서 조성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나 은혜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잘 해석해 주는 것들, 모두가 은혜임을 알게 해주는 것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과정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부모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는데 교우님들이 포커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활동지인데요. 활동지를 보시면 정말 부모님을 잘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칸은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또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저희가 명칭을, 아빠, 엄마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그런 가정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내가 정말 은혜로서 감사하고 싶은 분을 여기다 넣고 조사해보고 해보자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있는 칸은 어때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부모님의 얼굴을 그려보는 거고, 또 태어난 날, 그리고 태어난 곳, 그리고 가족의 형태,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다,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적어볼 수 있는 칸. 그리고 밑에는 부모님 이름을 통해서 삼행시를 지어보는 것까지 칸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이걸 더 확장해 본다면 이 그림 말고도 더 큰 종이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걸 통해서 가족 사진을 그려본다든지 하는 걸로 더 이 미션을 확장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는 담지를 못했는데 집별로 이제 가훈을 요즘은 가훈이 있는 집도 있고 또 가훈이 마땅히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 집에서는 이 가훈을 한번 설정해 보는 것들을 해보고 아이들과 함께 이 가훈을, 우리 집 가훈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또 이 훈련을 마친 다음에 프로그램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 가훈을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션으로 주는 것도 좋은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페이지, 두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부모님을 늘 생각해 보자는 것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을 부모님 사진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저 역시 이 핸드폰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죠. 아이들도 핸드폰 없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잘 화면 혹시 보일까요? 제 배경화면도 부모님 사진으로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걸 하면서 좀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작하신 것은 그 곤두갑 교무님께서 이 캠페인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을 부모님 사진으로 바꿔보자라는 것을 지금 한창 캠페인을 하고 계셔서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마침 직접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얼굴을 보게 되죠. 보게 되니까 전화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래도 마음이라도 건강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는 저도 제 애기 얼굴을 이렇게 배경화면을 해놨었는데 그러지 않고 부모님 사진을 바꿔보면서 좀 더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좀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까지 연결해 해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진을 올린 다음에 인증샷을 찍어서 교우님께 단톡방을 이용한다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모님 사은 중에서 가장 쉽게 사은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부모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다면 쉽지만 단순히 1차원적인 나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켜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분까지 부모은이라는 원불교의 그 부모은 사상을 정확하게 인지해준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사은을 알아가는데 동포은과 이 천지음, 법률은까지 알아가는데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부모은 시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교우님들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면 손을 들고 진행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게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아주 강의를 짧고 잘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끝나시더라도 궁금증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는 시간 20분 갖고 다시 11시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